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뭐 이틀 전에 20% 폭등, 어제도 추가 강세, 어제 차익 실현, 재편입, 오늘도 일단은 강력 매수, 따라붙을 수 있을 만큼의 크기에서 계속 따라붙어 준 흐름의 기준이 됩니다. 일단은 이제 야간에 케빈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보도자료, 일부러 이제 물음표 주셨던 것 같은데, 그 보도자료 내용은 결론은 긍정적인 내용이죠. 확인해 줄 수 없다. 아, 그러면 결론은 아니다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쪽에 대한, 그래서 뭐 VVIP 방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수익에 대한 이야기가 형성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전거래일 기준의 VVIP 방의 기준, 케빈 선생님께서 이제 자주 자료들을 올려주시는데, 일단은 역시나 이제 주력주의 기준이 대단한 거예요. 주력주 좀 캡처 좀 해서 넣어주세요. 하이닉스가 좀 눌려 있더라도 한미반도체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의 흐름이라 충분히 뭐 긍정적인 기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의 5%의 비중인데 지금 뭐 이번 달 기준에서도 어마어마한 변동성과 수익이기 때문에 그 수익 범위는 대단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제 15.9%까지만 따라붙으니까 13만 원대 초반까지만 따라붙은 거고, 지금의 기준은 따라붙지 않죠. 따라붙지 않고 지금의 기준에서는 동반적으로 차익 실현 범위를 이제 어디서 설정을 할까? 그래 고점 대비해서 이제 우리는 1.53을 잡고 있는데, 그 기준의 흐름 미리 예고가 되고 예측이 됐었냐라고 했을 때 뭐 이수페타시스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뭐 매우 높게 잡아드렸어요. 이수도 뭐 상당히 높게 이렇게 다 잡아다 드렸고, 그리고 일단은 요 기준에 올리면서 이와 관련해 한미반도체 측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언제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해서 확인을 해줄 수 없다. 사실 확인을 해줄 수 없다. 뭐 그렇게 이제 기사가 나온 것 같아요. 단독 해가지고. 근데 이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수주를 받아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내용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주가가 급등할 때 다 올려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 한미 반도체 측은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리고 사실무근이다 전혀 달라요. 근거 없는 얘기다라는 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죠. 근거 없어요. 이거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이러면은 이제 아예 아닌 건데, 그것도 잘못 얘기하면은 말 그대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한미반도체 쪽에서의 코멘트 부분이, 아 그거요? 글쎄요. 아이 그거 뭐 그래요. 맞아요. 뭐 근데 이제 공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죠. 또 진행 중일 수도 있고. 결론은 우리가 전일자의 그 내용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 꼭 좀 전달 좀 해주세요. 요거 어떤 거냐면,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나 미국 차트 자를 때 당일 날짜로 수치를 넣는데 아니라고 그랬어요. 당일 날짜 수치 아니라고 그랬죠. 응? 전일 날짜로 날짜 꼭 넣어주시라는 거. 그리고 아까 어제 이수페타시스 누가 잘랐냐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그 이수페타시스도 그렇게 자르면 안 되죠. 뭐 어떤 거요? 이수페타시스의 월봉인가 뭐 자를 때 1월 1일이 어딨어? 1월 1일에 거래해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닌 건 명확하게 본인들이 알고 계셔야 돼. 1월 1일에 거래 안 하잖아. 1월 2일부터잖아. 그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실적이 긍정적인 상태에서 갭상승 17%, 폐장 후에 17%, 개장 전에 17% 수준이니까 갭상승 17%의 흐름에서의 강세 흐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거예요. 그 이후의 흐름이 뭐가 있었어요? HBM에 대해서 5세대 HBM 3E를 엔비디아의 독점회란 양산에서 납품한다, 그 내용. 그래서 이때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90불 할 때예요. 90불 할 때 목표 주가치를 110불에서 140불까지 올려드렸고, 140불까지. 그리고 나서 제차 또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150불까지 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자체 우리 기준에서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확장. 그래서 월봉 기준에서도 계속.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삼성전자에도 연동이 되는 거고 월봉에 그럼 뭐 반도체 디램업체도 비슷비슷하죠. 다 연동돼서 움직임을 가져가는 거고 그리고 하이닉스에도 다 연동이 돼서 가져갑니다. 컨센서스 뭐 하이닉스 어마어마해요. 그 한미 반도체 기준에 마찬가지죠. 한미 반도체 기준에. 그래서 22년 그 9월 저점에서부터 쭉 잘라서 올려드렸는데 어제 기준이 509%예요.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의 그 기준점도 설정해서 잡아드렸는데 뭐 설정 범위가 이번 기준에서 얼마로 잡혔어요? 상승률이 그것도 어마어마하죠. 140%. 지금 상승률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한미 반도체 어제 월봉 차트의 수익률 그 부분 설정 잡아주시고 어제 기준에 하이닉스 1순위, 한미 반도체 2순위라고 했죠. 왜냐하면 한미 반도체가 우리 주력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어제까지 34% 수익인데 이번 달에만 오늘까지 하면 60% 되겠죠. 그리고 올 초부터 하면은 150% 정도 될 거고. 어마어마합니다. 2월부터 하면 100% 일단 훌쩍 넘긴 거고. 상상을 초월하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단은 문자 내역도 보시면 뭐 상상을 초월한 문자 내역을 많이 보내드렸어요. 오늘 문자도 다 오픈해서 올려드리세요. 오늘 문자 전부 다 오픈해서 올려드리세요. 그렇게 하고 이 문자 내역 이렇게 보시면은 3월 26일까지 포차해서 넣어드렸죠. 99,500원에도 3월 26일 날 9시 13분에 99,500원. 이틀 만에 편입하고 하루 이틀 만에 30%예요. 시가총액 지금 얼마? 13조짜리에서 30%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기준에서는 이런 설정 범위를 잘 가져갈 수 있어야 돼요. 문자 보세요. 뭐 끝도 없어.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정리해드릴까요? 자, 한번 정리. 어제 제가 정리 한번 해놓은 건데 5만 원대, 6만 원대, 6만 원대 중간 뺍시다. 그러면 7만 원대, 그 다음에 8만 원대, 그리고 9만 원대, 그리고 이것도 또 9만 원이네. 그럼 또 뺍시다. 10만 원대, 그죠? 9만 원, 10만 원, 그리고 10만 원 초반. 얘도 빼. 너무 많아. 26일이네. 빼면 안 되겠다. 그죠? 25, 26, 26일, 26일 많지. 다 빼버려, 그러면. 처음에 10만 원대 기준, 10만 원 초반만. 그 다음에 27일, 11만 원대. 그 다음 오늘 문자 넣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뿌리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한미반도체의 누적 수익 순위가 3위까지 올라가 있고 어제 이거 다 틀려 있어요. 이수페타지스가 어제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이것도 누가 만들었는지 채팅방에 올려주세요. 누군지 알아야 뭐 잘잘못을 가린다는 게 아니라 지적을 해주고 얘기를 해주지. 이거 누가 만든 거야 어제? 이런 거는 한 번씩 실수는 할 수 있어. 뭐 매번 틀린 게 아니니까. 근데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이수페타지스가 86,300원이면 어떻게? 이거 수정해 주시고 바로 수정해 주세요. 이거 얼마지 이수페타지스가?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도 상승률이 이제 확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결론은 유가증권 시장에 이런 포트폴리오의 기준이 잡혀 있으니까 나머지 이런 한미반도체 2월 8일 날의 상한가 그리고 화요일 날에 얼마? 화요일 날에 20%의 폭등 수익 그리고 차익 실현 이거 안 되겠는데 또 재편입입니다. 뭐 주력주기 때문에 안 되겠는데고 뭐도 없어. 주력주 5% 편입 기준. 다음 달 주력에 한미반도체 넣어야 안 넣어요? 넣습니다 우리는. 농담이 아니라. 다음 달 주력에 한미반도체 넣어요. 왜 안 넣어요? 넣어야지. 응? 그렇게 해서 기준을 계속 잡아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한미반도체 기준에 이제 지금 고점을 또 뚫느냐 거기서 맴돌고 있어요. 뚫리면은 이제 HPSP도 좀 더 탄력이 나올 거고 지금 꼬리가 달려 있는데 21선 부딪히고 뚫리고 그리고 나서 직전 고점 뚫고 꼬리예요. 개장 쪽 어뢰 빵빵빵 터져서 오히려 한미를 한 템포 놓쳤다 싶으면 그래도 계속 뭐 5% 비중에서 따라갔지만은 그렇다면 뭐 HPSP를 어제 오늘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나쁘지 않다. 어제는 밑바닥에서 사기가 어려웠거든. 한미반도체 컨센서스 나쁘지 않아요. 이거 얘기한 거예요. 이거 방금 지금 방송화면 보시는 거 작업하시는 분 이거는 직원분들은 매번 하시는 일이니까 그렇고 방송 나가시는 분이 이랬다면은 방송 경제TV에 방송 나가면서 1월 1일 날 거래가 됩니까? 역대 우리나라에 1월 1일 날 거래한 날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어? 아나운서 학원에서 뭐 스피치 하는 거 백날 배워봐야 아무 건 도움도 안 되고 본인들한테. 챗봇이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오픈 AI가 정확히 아셔야 돼. 이 어찌 됐거나 AI 관련해서 이제 말들이 뭐 이슈가 많이 불거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첫 번째 오픈 AI 관련해서 이 오픈 AI라는 거는 회사 이름이에요. 예? 정확히 그 뭐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 우리 주변에도. 오픈 AI는 회사 이름이다. 그럼 대주주가 누구냐? 대주주가 MS다. 그래? 와우 대박. 대주주가 MS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대주주가 MS사인 거고 그리고 MS가 애플의 시가총액 1위 자리를 2년 이상 뺏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MS가 시가총액 1위로 등극을 한 거죠. 제차. 응? 제차 등극을 한 거잖아. 그리고 이 오픈 AI라는 단어가 50년대부터 쓰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더 불거진 게 이제 정확히 22년 11월 30일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애우고 계셔도 돼. 여러분들 계좌의 수익을 내주는데 그 정도 못 외우고 있으면 되겠어요? 위에 쌓아놓고 있는 물량 좀 뚫고 갑니다. 이수. 그래서 그런 기준점의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좀 계셔야 돼. 명확하게. 그런 부분들의 흐름들. 11월 30일 이후에 저 부분이 진짜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라고 된 게 언제예요? 진짜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라고 된 게 그게 23년 5월 24일 엔비디아의 시간의 실적 발표. 야, HPSP도 공격적으로 지금 매수가 팡팡 들어옵니다. 결론적으로 엔비디아의 실적 그 발표 기준의 실적이요. 그것도 상상을 초월해. 어저께 거에 엔비디아 실적을 안 넣어놨나? 엔비디아 실적도 보여드릴게요. 엔비디아의 실적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느 정도 초월하냐면은 얘네들의 실적이 23년 그냥 뭐 엔비디아 실적 좋아 이러면 큰일 나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고 엔비디아의 실적 이렇게 돼 있는데 시가총액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3조 달러를 넘겼어요. 이게 이제 3월 10일 기준이고 요것도 한 번씩 이제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엔비디아가 2조 달러 넘겼잖아요. 이거 12일 기준이고 2조 달러 수준이 아니라 지금 더 넘겼죠. 월등히 2조 5천억 달러인가? 3천조를 넘겼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그리고 실적이 23년 5월 24일 날 오픈 AI발 AI의 광풍이 형성되면서 개인들에 의한 광풍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MS를 비롯한 알파벳, 아마존, 지금 시가총액이 다 엔비디아한테 밀려버린 거거든요. 아마존, 알파벳 여기서 둘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메타. 그래 이제 테슬라는 아예 순위에도 없어. 순위에도 없는 애를 자꾸 찾고 있으면 안 되지. 그죠? 테슬라 같은 종목을 좋아. 이수베타시스 또 넘기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테슬라가 없는데 자꾸 테슬라를 찾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HPSP도 좀 또 넘기고 있고. 어이구 13만 8천 원이야. 녹화하는 사이에 13만 3천 원, 4천 원에 맴돌고 있었잖아요. 야, 그러니까 옆에 종목군들이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한미반도체 상한가 가라. 어차피 우리는 15% 이상에서는 따라붙지는 않습니다. 따라붙지는 않지만 일단 어쨌든 그렇게 움직임을 줄 때 HPSP든 주성이든 그밖에 뭐 이스페타시든 전체 IT가 연동돼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옆에 자꾸 이제 창을 보다 보니까 시장 흐름을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이야기하면서 약간씩 횡설수설할 때가 있어요. 얘기하다가 그건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엔비디아의 기준이
이 실적을 보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 이 실적 부분이 생각해 보세요. 23년 5월 24일 1분기 시간 외에서 1분기 실적 나오는데 1달러 9센트가 나옵니다. 근데 1달러 9센트가 92센트 예상보다 20% 이상 증가했어요. 최근 들어서 하이닉스에 대해서 실적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얘도 어쩔 수 없어. 하이닉스의 실적을 봐야 한미반도체 실적을 보니까 놀라지 마세요. 하이닉스 실적 보면서 이거 어디 가서도 얘기를 안 해줘.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하이닉스를 못 사는 거예요. 외부에 계신 분들은. 우리는 하이닉스 뭐 속단편으로 미친 듯이 사잖아.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일단은 24년도 12월 그러니까 올해 그 영업이익 전망치 8조 1,000억이라고 나온 게 이거 방송하면 자르라 했죠. KBS 방송하면 자르라 그러면 그때 잘라요. 아무리 바빠도 대표가 얘기하면 지금 잘라서 지금 바로 올려줘서 PPT로 KBS 방송하면 잘라서 지금 바로 그 몇 날 며칠이 돼도 수정이 안 되면 어떡해. 그리고 지금 생각난 김에 한 번 더 얘기하면은 방송 그 원고 타이틀 다 바꾼다고 했죠. 바뀌었었죠. 근데 옛날 거 그대로 또 넣어놨어. 방송 타이틀 불기둥 종목 검색기 타이틀 그거부터 해서 몇 개 타이틀 수정해 놓은 거 그것도 오늘 확인해서 다 수정된 걸로 바꾸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이닉스 부분의 실적 전망치 8조 1,000억이 3월 3일 날 11조까지 늘어나요. 그게 3월 12일 날 11조 3천억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전일 기준에 12조 3천억. 3월 3일 대비 또 1조가 늘어나요. 그것에 대한 컨센서스를 별도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컨센서스. 그 컨센서스를 놓고 보시면 어때요? 그 컨센서스를 놓고 보시면. 결론은 현재 기준에서 한 달에 1조 이상, 현재로서 보름에 1조 이상의 보름에 1조 이상의 그러한 실적 전망치 상향이 나오죠. 매번 실적 전망치 상향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엔비디아보다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하이닉스 자체적인 실적 이외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고 그 다음 델, 그 다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이런 쪽에 실적 발표 나오는 것을 전부 반영을 해서 새롭게 실적 전망치 예상치를 다 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실적 전망치가 계속 나오는데 그게 계속 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에 엔비디아 거 나왔죠. 그 다음 델 나왔죠. 그 다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나오죠. 이런 식으로 계속 실적이 나와주니까 그 나오는 실적에 연동돼서의 움직임이 계속 위로 확장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 전망치가 극대형주는 전망치를 그렇게 크게 벗어나는 경우가 없어요.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의 기준이 몇 퍼센트냐 말씀드렸잖아요.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의 기준이 몇 퍼센트예요? 없어. 뭐 시장에서 10%랍니다. 뭔 10%야? 극대형주는 저렇게 매일매일 나오는데 실적 발표 시즌 즈음에 이게 틀릴 수가 있나요? 거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적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거의 전망치를 벗어나지 않는데 20%의 전망치를 넘겼다는 거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전날 시가총액 1,000조짜리가 26% 갭상승을 한 거예요. 시가총액 1,000조면은 삼성전자의 2.5배, 하이닉스의 10배였어요. 근데 그게 26% 갭상승에 29%로 끝나고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요? 2조 1,000억 원이 아니라 2조 1,000억에 그 2조 1,000달러가 아니라 2조 1,000억 불이 아니라 지금 2조 5천억 불인가까지 갔죠. 2조 2천억인가? 2조 2천억?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3천조를 넘기는 흐름까지였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흐름을 바탕으로 다 놓고 보면은 자 GPU 그러니까 AI 관련해서의 흐름 전 인류가 전 세계가 전체 기업들이 개인들이 AI 좋아요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뭐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도 AI 없이는 안 되겠다. 알파벳도 구글도 마찬가지예요. MS는 진즉이 오픈 AI. 애플은
온 디바이스 AI. 메타도 우리도 AI 서버 구축하고 AI가 없으면 우리도 도태된다. 이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 그 AI 서버를 기준을 잡는 AI 서버의 비중의 70% 역할의 70% AI가 구동될 수 있는 그 서버의 70%의 기준이 GPU라는 거고 그 GPU에 대해서는 증권사 보고서만 잠깐씩만 보셔도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응? GPU를 설계를 하는 게 엔비디아고 엔비디아는 공장도 없어요. 사실은 하청을 주죠. 누구한테? 대만이 우리나라 시가총액을 넘겼어요. 거긴 사상 최대 신고가 랠리입니다. 2월부터. 그 대만이 TSMC가 대만 업체죠. 그쪽에서 지금 엔비디아의 GPU 설계된 GPU를 생산하는 게 TSMC입니다. 근데 그쪽에서 설계를 해서 만드는데 써야 되는 핵심 부품이 무조건 반도체죠. 반도체가 없이 AI의 학습 능력, 학습이 되질 않죠. 그래서 그 반도체의 기준을 HBM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냥 반도체에서도 고사양 제품이 HBM만 있는 게 아니에요. DDR5도 있고 많습니다. 근데 이 HBM 뭐냐면 반도체를 직렬로 쌓아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한 단, 두 단, 세 단. 한 장 가지고 반도체 메모리 다 안 되니까 한 단, 두 단, 세 단 쌓아 올리는데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지금 개발에 성공한 거는 8단 쌓아 올리는 거. HBM3 5세대 기준에 8단 쌓아 올리는 거. 하이닉스가 12단, 삼성전자가 12단.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잠깐 멈춰서 지금 13만 7천 원대 뭐 거기서 공방을 하고 있는데 고점이 얼마였어요? 고점이 19만 천 원이었네. 그러면 이걸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왜냐면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1.5%가 13만 7천 원이거든. 그러니까 1.5% 중립 범위에서 뭐 개별 차익 실현할 수 있다. 그다음 3%에서 전량 차익 실현한다. 그리고 뭐 다시 재편입을 하더라도 그리고 주력 포트폴리오에서는 뭐 한 번 넣은 종목은 우리는 빼놓지는 않죠. 다음 달에 다시 늘까 말까를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고 한미반도체 최근에 차익 실현 범위를 2월 8일 날 상한가일 때 말고 어제 기준에서 한번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을 또 강력하게 한 건데 13만 현재 가격 뭐 7,300원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가액 기준에 비중 우리가 이제 5%의 비중이고 주력으로 표시돼 있어요. 그냥 뭐 일반적인 종목에서의 매매입니다가 아니라 주력입니다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주력 포트폴리오의 20차 목표주가 15만 원으로 상상을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우리는 목표주가 꾸준히 상향하고 있고 근데 얘는 이제 컨센서스가 하이닉스와는 다르게 좀 들쑥날쑥하죠. 근데 이제 가장 최근에 컨센서스를 내놓은 쪽의 기준치가 사실상 20만 원을 내놨어요. 조금 그거는 야 오버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다른 데는 뭐 자기네들도 뭐 7만 원 뭐 이렇게 성정을 해놨거든. 근데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다시금 조금씩 더 해드릴 겁니다. 결국은 최근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실적 그다음에 HBM3 5세대를 양산해서 엔비디아에 납품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들의 한미 반도체에 이제 그 장비를 쓸 것이냐, 그게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뭐 한미 반도체 기준에서 지금 루머들에 대해서 이제 보도 자료 나오고 하니까 그 조회 공시 요구도 아니에요. 그냥 전화해서 물어본 거죠. 그 이제 조회 공시 요구는 아닌데 그 조회 공시 요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조회 공시 요구가 뭐 공시가 지금 나왔나요? 아니죠. 하여간에 조회 공시 요구가 나오게 됐을 때 그 기준에 한미반도체가 공식적으로 뭐 확인해 줄 수 없다 이제 보도 자료는 그렇게 얘기했고 예를 들면은 공시 요구에는 추진 중인데 확정된 건 없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일반적인 답변이에요. 그리고 다음 날 계약 공시가 나오더라도 그게 이제 비밀 협정 유지에 대한 뭐 계약 관계 기준이기 때문에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기준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이제 장중 고점이 상상이나 했습니까? 이번 주에 이렇게 오른다는 거 상상했었어요? 이 정도는 말씀드렸죠. 농담이 아니라 하루에 10조 이상짜리에서
20% 수준의 변동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우리는 한미 반도체를 1순위 그다음에 HLB를 보고 있었고 HLB에서도 그런 뭐 추세 강화가 진행이 됐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기준에서도 좀 그렇게 보자라고 하는 쪽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삼성 SDI 정도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하나 마이크론인데 이수페타시스가 수급이 분산돼서 들어왔다. 그러니까 매집의 흐름이 진정성이 있다. 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는 뭐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매집 계산기 기준에 지금 이제 뭐 그 캡처를 해서 올려드려야 되는데 문자부터 이제 발송을 해놓게요. 문자부터 발송을 해놓고 그 다음에 채팅방에 올려드리고 캡처하고 방금 내용 설명드리고 그렇게 이제 좀 기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미 반도체는 뭐 막 급하게 야 이거 뭐 큰일 났다 여기서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이런 관점으로 보시지 않으셔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예요. 응? 차분하게 대처하셔도. 응? 다시 한번 이수페타시스가 고점 돌파 시도를 하는데 위에 매도 전량이 쌓여 있죠. 그러면 매우 좋아요. 손바뀜의 흐름에 대한 기준점들을 우리가 더 들여다보고 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고, 오이 좋아요. 뚫고 갑니다. 쭉쭉쭉 가야죠 이제 제대로.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변동성 확장 부분에 어이 좋아요. 고점 넘기면 이수페타시스도 매수 사인 한 번 더 나갑니다.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시고 지금 45,550원, 46,000원이 이제 고점이에요. 이번에 46,000원까지 형성이 됐고 그렇게 되고 HPSP가 지금 5일선 공방 21선 공방 그 정도 수준에서 맴돌고 있는데 바닥에서 이제 뭐 스타트를 잡아준 거니까 자 그리고 뭐 한미 쪽의 차익 실현의 기준이 발송이 안 되더라도 일단은 이수페타시스의 매수부터 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녹화하다가 뭐 이거 녹화했다 저거 녹화했다가 난리가 아닌데 46,3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46,300원으로 매수를 냅니다. 얘는 이제 뭐 아직 스타트 범위인데 이제 고점을 막 한 단계 뚫은 거니까 한 단계 더 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저거 PPT에 넣어서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내용, 하이닉스의 실적 전망 그거 있을 텐데 내가 알기는 있을 텐데 못 찾아서 그러나 일단은 이수페타시스 슈팅 나오는 부분에 편입. 오늘 이제 메타방이 조금 아쉬운 거는 어제 차익 실현했던 부분을 이수로 바로 가지고 와서 차익 실현 부분 차익 실현이 아니라 편입 기준을 설정을 잡았다면 더 좋을 뻔했는데 그게 이제 조금은 아쉽게 형성이 된 거죠. 그래도 절반 기준이 8,5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의 추가적인 수익 발생이 돼 있고 HPSP가 아름 돌리고 있고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놓고 보시고 한미 반도체 녹화하다 장중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장중에는 계속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 예? 말하다가 횡설수설 해야 되고 46,000원 정도로 발송이 돼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고점까지 따라 붙으셔도 되고요. 프로그램 쪽이 30만 주 가까이 매도가 나오던 게 6만 5천 주로 매도가 줄었어요. 매도가 줄면서 들어올린 흐름이기 때문에 부정적이지 않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거래가 5분봉의 거래가 싫어지면서의 흐름이라서 그 다음 뭐 차익 실현을 만약에 우리가 하더라도 어떻게 잡아요? 차익 실현을 하더라도 일단은 분봉 1분봉에서 거래가 둔화되는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의 차익 실현 범위의 설정 기준이 잡히겠죠. 그런 맥락에서 좀 기준을 잡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46,000원 정도여도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 좀 이해하시고 문자는 다 발송이 됐어요. 그리고 한미반도체 문자를 한 번 더 발송을 해야 돼요. 차익 실현 범위. 그렇게 해서 일단 뭐 한미반도체 마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설명이 중요할지
나머지 종목군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할지. 근데 종목군도 오늘 뭐 딱 세 종목 집어서 움직임 설정하고 들여다보는 거라서 나쁘지 않아요, 그죠? 46,000원 공방 8만 주에 지가 나와봐야 뭐 20만 주 이상 나오긴 힘들 것 같고, 위쪽으로 이제 뚫려 있는 그 흐름의 기준에 재차 위쪽으로 뚫려 있는 부분에 46,500원 뚫려 있는 부분에 거래를 좀 수반하고 더 움직임을 주면 되는데, 이번 5분 보면 거래가 없을 것 같아요. 위에도 매도 전량이 제한 쪽이어서. 자, 일단은 이제 차분히 보고 캡처하고 캡처를 하고 매직 계산기요, 그리고 한미반도체를 공식적으로 이제 올려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전에 이제 그 매직 계산기 이왕이면 13만 7천원대 7,500원 뭐 이렇게 공방 나올 때 그때 기준으로 잘 돼 있으면 좋은데, 이 정도 가격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현재가를 13만 6,800원, 지금 뭐 6,600원인데 6,800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는 15% 이상은 따라붙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올려주시고, 이거 올려주시면 차익 실현에 대한 교육 자료도 올려주시고, 뭐 이번 주에 가입하신 분 입장에서는 엄청난 뭐 흐름을 시각적으로 확인하신 거죠. 야, 윤정도 대단하구나. 한미 반도체를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러한 변동률에서 공격적으로 과연 매수 사인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을까? 그냥 말로만 좋다 하고 실제 이런 변동이 나오면 목표주가 도달했어요, 차익 실현하세요. 뭔 차익 실현을 해? 양봉인데 무슨 차익 실현을 해? 양봉인데. 끝까지 가져가는 거야, 양봉은. 근데 이제 다만 1.5, 3% 밀리면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한다. 우리도 3%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재편입도 하면 돼. 내일 더 위에서 하면 어때? 더 위에서 하면 어때요, 내일? 그러지 않아요? 그거 못 견뎌요? 욕심쟁이들 진짜 우후후. 응? 그래서 일단은 한미 반도체 기준의 매직 계산기도 잘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려드리고, 여기까지 안 밀려야죠. 안 밀리고 말 그대로 멋들어지게 13조짜리 상한가 가면 안 돼? 지금 그런 불꽃장이에요, 상한가 갈 수 있는. 상한가 가주면 되지 뭐 그까짓 거 뭐를. 농담이 아니라 13조짜리가 왜 상한가가 못 간다고 생각하세요? 가지면 되는 거, 가주면. 그래서 한미 반도체 차익 실현 범위 올려드렸어요. 교육 자료 같이 붙여서 올려주시고요. 이수가 14만 8천 주까지 또 아주 뭐 출렁출렁합니다. 출렁출렁한데 일단은 뭐 어쩔 수 없죠. 그 부분을 활용해서 우리가 또 잘 대처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현재 기준의 눌림목을 이용해서의 편입 설정 범위 잡을 수 있어요. 아까 이제 치고 올라갈 때 46,300원까지도 매수인을 내드린 거고, 그죠? 이수도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긴 할 텐데, 얘는 오늘 오버슈팅은 아니잖아요. 어제 강세를 띄었어도 오늘 6%가 오버슈팅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과하게 눌리면 이제 좀 아쉬움이 형성된다 할지라도 오늘 거래대금 2위, 또 프로그램 매도 대비해서 강세는 어제처럼 충분히 수급이 들어오는 흐름 속에서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미반도체 부분이 다시금 고점을 치고 들어올릴 때 거래가 터져야 돼요. 이 거래 터지는 부분에 대해서 50만 주 정도 설정을 해드릴 건데, 그거 이제 놓고 보면서 다시 기준을 잡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결론적으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부분마저 간단하게 드리고 녹화를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뭐 하루 종일 녹화할 수도 없고 장중이라 참. 결론적으로 이 AI 서버의 수요의 확산, 뭐 그 부분은 계속 검증돼서 나오죠. 엔비디아 특히 이제 실적이 컨센서스 넘기는 그 수준뿐만이 아니라
작년 5월에 1달러 했던 게 지금 5달러까지 올랐어요. 주당 순이익이. 이거 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부터 23년 얘기, 23년 8월. 작년부터 계속 그 엔비디아발, 뭐, 그러니까 MS, 오픈 AI발 서버, AI 서버 관련된 거기에 GPU, 엔비디아 GPU, 그 GPU의 수요가 지속되겠느냐 부분, 방금 말씀드린 GPU의 생산 과정 속에 TSMC의 역할,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HBM에 대한 역할, 그 GPU에 대해서 너 혼자 독점은 못하게 할 거야. AMD, 인텔 계속 확장되면서 HBM은 계속 들어가야 되고 HBM의 장비도 계속 들어가야 되고. 응? 지금 하이닉스로부터 이제 장비 수주는 계속 받아오는 상황이고, 한미반도체가 서버 수요 확산돼 있고, GPU 수요 확산돼 있고, HBM 확산돼 있고, 그리고 이제 이수페타시스는 저 기준의 PCB 업체죠. PCB도 똑같이 다층으로 쌓아 올린다는 얘기예요. 다층으로 PCB도. 그래 결론적으로 이제 조금 전에 KBS 뭐 방송화면 올려드렸는데, KBS에서 방송화면을 이거를 잘라서 올려주세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거. 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치가 분명히 방송화면에 있다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 이걸. 실적 전망치. 아까 하이닉스 실적 전망치 있었죠. 우리 맨날 얘기하는 거. 작년 10월 말에 방송 갖고 나왔습니다 하는 거. 결론적으로 한미반도체는 1월 달에 5만 원대, 2월 달에 2월 8일 날 68,600원 아니야. 6월 7일 날 이미 66,600원에도 매수. 66,600원에 매수. 그리고 68,600원, 그리고 지금 얼마? 13만 원대, 14만 원까지. 예? 야,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도 한미반도체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분들께 강연에 오시고, 강연에 오셔야만 HTS 버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드리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한미반도체. 포착 이후에 9%가 아니에요. 차익 실현이 한번 설정이 됐고, 진입 이후에 차익 실현이 한번 설정됐고 또 올라간 게 저 정도의 기준이라는 거야. 진입 이후에 수익률 한번 더 잘라주세요. 뭐 어쩔 수 없이 오늘 같은 날은 뭐 계속 상향될 때마다 잘라 드려야지. 그래서 지금 신호 부분이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어떤 종목이 검색계에서 총체적으로 떴느냐, 그리고 검색계 안 뜨더라도 우리가 개별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종목이 있겠느냐. 수식이 안 맞더라도 수식을 좀 민감하게 잡아놓고. 지금은 이제 종목이 많이 안 나오겠군. 930 같은 경우 종목이 2개 나와 있잖아요. 오늘 시장이 사실 좋아요. 체감온도들이 지금 밖에 나가면 체감온도 안 좋아요. 반도체 쪽 좋다고 얘기 실컷 해놓고 겁이 나니까 사지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사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 방송에 유료 전문가라고 나온 친구들이 사는 사람 몇 명이나 있냐. 다들 겁이 나서 못 사잖아. 그런 상태에서 종목 검색계에서는 이렇게 매수 신호가 나오고, 그걸 바탕으로 실질적인 윤정도는 주력 포트폴리오로 넣어놓고, 이수베타시스도 재진입이 뭐야? 매도 신호 이후에 재진입인데 계속 살 수 있다라고 뜨는 거잖아요. 한미반도체도. 진입 이후에 이 진입으로 보면 11만 5천 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13만 5천 원이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9%만 돼? 10%지 뭐.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의 매수, 탈퇴 재진입, 이 부분에 대해서 HTS 사용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HTS 사용 방법,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종목 검색기 활용 방법, 매매 기준 어떻게 잡을 건지. 수식이 오픈해 드리는 게 V930, V는 이제 1조 이상짜리란 말이에요. 그다음 V1000-1, 그다음에 V1300-1, V1500-1. 그러니까 1조 이상짜리 4개. 그다음에 1조 미만짜리 2개, S1000, H1300이 있는데 1조 미만은 거의 활용을 안 하죠. 그렇게 해서 기준을 잡으셔서 대처를 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종목 검색기도 있죠. 지금처럼 이렇게 핸드폰 버전, 모바일 버전에서 MTS 나오면은 전부 활용할 수 있죠. 차트 5분봉 이제 잘라드릴 텐데 차트 보시면은 매직 규모가 이래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외국인 기관 쌍거리 순매수 10입니다. 작년 1월 2일부터 10이에요. 12. 합산해서 1200만 주 들어있어요. 12%가 매집되는 거. 12.92. 1253만 주. 9700만 주짜리잖아. 9700만 주. 공식적으로 오픈을 해드렸으니까 13만 5천 원이 만약에 이탈되면 전량 매도된 걸로 하고 그 다음에 15% 이상에서 우리는 안 따라붙으니까 따라붙더라도 내일 사고 오늘 상한가 가면 어떻게 해요? 상한가 가면 내일은 상한가 그 위에서라도 또 기준을 잡아서 설정을 잡을 겁니다.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면 무난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설정 범위를 잡을 거고 일단은 그래서 한미 반도체 기준에 오늘 이제 그 월봉 차트까지 설정을 보여드린 거고 분봉의 기준에서는 어차피 우리는 지금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뭐 차트 그릴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약에 공략을 했어도 조금 애매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애매했다는 표현. 그래서 개장 초에 12만 원대 초반에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11만 9천 원 넘기고 그때 하는 사이에. 그러니까 뭐 매수세는 전체 5%의 기준에서는 뭐 어디든 들어갈 수 있고 좀 편하게. 그러니까 맷다방이 50%나 현금을 갖고 있었는데도 이수에 집중해야 되나 이쪽으로 분산해야 되나를 굉장히 고민을 했죠. 하다가 놓쳐서 이제 동행적으로 움직임을 갖고 할 수 있는 HPSP를 설정을 했는데 HPSP가 상대적으로 조금 지금 약해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매우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 한미 반도체 기준이 다시 이제 뭐 13만 7,200원 또 7,300원 올라와 있는데 이 기준에서 밀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차익 실현 범위의 설정 범위를 재차 잡아가실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래량 부분은 5분봉을 천상 잘라드려야 되겠다. 왜 차익 실현을 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차익 실현 범위는 오늘 거래가 2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속단편으로 미친 듯이 터지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50만 주가 아닌 뭐 30만 주 정도, 70% 수준, 뭐 35만 주인데 30만 주만 터져도 추세 강화는 지속이 됩니다. 추세 강화는. 근데 이제 여기서 슈팅 나오고 뭐 상한가 가고 이러려면은 눈으로 보여주는 프로그램도 매수가 좀 있었으면 더 좋겠고 지금 뭐 특별하게 매수 창고도 안 보이는데 대부분이 비슷한 매수 매도인데도 주가 올라와요. 그럼 보여지지 않는 쪽에서 뭐 외국계나 이런 데서의 매수 강도가 형성돼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무리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 종목의 기준에 정확히 15%대까지라고 이제 우리가 설정을 했잖아요. 그 15%대까지라는 거는 15.99까지 우리는 따라붙는다는 얘기고 114400 곱하기 116 해주면은 13만 2,500원까지는 우리가 따라붙을 수 있어요. 13만 2,500원. 그 이상에서는 안 따라붙거든요. 그래서 13만 2,500원이면은 딱 요 자리고 마지막 매수사인 나간 게 13만 원에 나갔어요. 13만 원이 거래 터트리고 움직임이 나올 때.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 한번 나가고 55분에 앞전 고점 넘길 때 OMA 20MA 거래 터트리고 그 다음 거래 터트리고.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에 이제 OMA 20MA만 터트려주면 되는데 그게 수반되지 않고 올라가면은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 그럼 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든 이런 쪽에서 매수가 쭉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수급이 유입되는 게 확인되고 있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것도 눈에 띄지가 않아. 그럼 깜깜이야. 그래서 계상법도 뭐라 했어요. 오늘은 무조건적으로 거래의 기준에서 거래가 터지고 양봉이면 그것만 기준을 잡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 터지고 양봉이냐의 요 기준. 거래 터지고 양봉이냐? 그리고 거래 터지고 양봉이냐. 그러니까 지금 윗골이 달린 이 부분까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맷다방은 지금 설명이 화면이 이수베타시스를 띄워놓고 한미반도체 설명하니까 답답하실 텐데 라이브 방송
그러니까 VVIP 채팅방에 안 들어 계신 분들은 채팅방 열어달라고 하세요. 채팅방은. 그러시면 거기 동영상 올려드리고 지금 뭐 차트 말씀드리는 거 잘라서 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뭐 거래 수반되고 양봉의 기준은 요런 자락이 있는데 왜 그 음봉 그리고 윗골이 달렸는데 박스를 빨간색으로 치느냐.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무슨 얘기냐면 꼬리라는 건 뭐예요? 윗꼬리가 달려 있는 거는 저거는 저때 기준에 다 양봉이었다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양봉이었을 때 매수의 기준이 잡힌다. 다만 그게 훼손되면은 차익 실현의 범위를 설정하는 게 옳다. 그게 훼손되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최근 들어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종목별로 시가총액 1조 이상 뭐 이렇게 10조짜리에 오버슈팅에 나오는 종목들이 무지하게 나옵니다. 펀더멘털적으로 아무것도 검증 안 된 증권사 보고서 자체도 나오지도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코스닥 2위 자리에 3위 자리에 놓여져 있는 그런 HLB의 변동률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변동률의 크기가 굉장히 세져 있기 때문에 막연히 목표 주가 왔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움직이지 마시고 양봉일 땐 안 판다. 대신에 꼬리가 달리면 판다. 그리고 그 꼬리의 기준이 뭐 3분의 1이에요. 2분의 1이에요. 그거는 기준도 없고 아무 기술적 분석도 못하는 친구들이 어디서 주워 들은 게 있어서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는 말이고 정확하게는 아니 상한가 간 종목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 20% 올라온 거 7% 밀리면 팔 거예요? 너무 과하잖아. 아깝잖아. 그래서 잘라줄 때 그 힘의 강도 보고 잘라줄 땐 잘라주고 뭐 그런 기준점들을 명확히 잡고 대처하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한미반도체의 5분봉의 기준까지 설정을 잡아드린 거예요. 그래서 차익 실현 범위의 줄을 안 거드렸네. 어쨌건 그 라인이 이탈되면은 차익 실현 라인이 이탈되면은 고자락에서 뭐 차익 실현 또 단행하시고 재차 또 편입하시고 그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버슈팅 범위를 1조 이상짜리는 주가가 10% 이상 올라왔다가 꺾이면 오버슈팅 나왔다 꺾인다라고 설정을 하고 차익 실현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10%까지 들어올리면 프로그램 쪽이 굉장히 강하거나 특정 창구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대형주는. 뭐 이슈 불거져서 움직일 케이스는 뭐 바이오 쪽이나 이런 애들이 개인들 흥분시켜서 잡아 당기는 경우는 있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맥락을 좀 이해를 하시고 정상적인 쪽은 수급이 좀 뒷받침돼야 되는데 수급이 없으면 거래 터지고 기술적으로 좀 흐름이 나와줘야 돼요. 그런 것도 좀 놓고 보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100원 단위의 등락률에서 민감해하지 마시고 퍼센테이지를 항상 들여다보시고 일반적으로 3% 정도까지는 주가 눌림폭이 나와요. 최대 뭐 5%까지도 나옵니다. 그럼 뭐 등락률에 따라서는. 근데 이제 한번 그 차익 실현 범위를 놓치다 보면 미련이 계속 남게 되죠. 그래서 설정해 놓은 마지노선 범위는 3% 조정 범위는 얼마? 13만 4,900원, 13만 5천 원 이탈되면 일단 공식적으로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의 기준을 설정한다. 이렇게 냅뒀더니 더 가더라의 기준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수가 어제 강세 뛰고 오늘도 뭐 강세이긴 합니다만 고점 대비 벌써 2.26이 밀려서 아쉽잖아요. 근데 이제 이수 페타시스도 똑같은 맥락에서 기준을 잡습니다. 10% 이상 넘겨줘야 그나마 오버슈팅이 나왔네. 여기서부터 꺾이면 밀릴 수 있겠네. 뭐 여러 가지 고민을. 그래서 지금 오버슈팅 자락으로까지 해석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시고 가벼움의 기준에 이제 뭐 제주반도체 이런 애들도 있는데 거기도 우리 입장에서 오늘 못 들어가요. 뭐 프로그램 매도인데 뭐 개인들을 흥분시켜서 위로 쏘면서 그들이 움직일 때 이제 뭐 차익 실현하고 이런 패턴은 뭐 들어가기가 기준 잡기가 애매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수가 어쨌든 45,800원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가 이수가 직전 고점을 넘길 때가 45,800원이에요. 근데 이제 문자가 46,300원까지 나갔죠. 왜 거래 터지고 양봉이면 실패가 돼도 들어간다니까요. 거래가 터지고 양봉이면 실패가 돼도 들어간다고. 거래 터지고 양봉이면 따라 들어갔다 꺾이면은 평균 편입 단가 대비 3% 손절 잡고. 근데 얘는 누적 수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손절의 범위를 잡는 게 아니라 추이 추세를 보자. 지금도 프로그램이 한 30만 주 매도가 나오다가
손바뀜으로 봐야 되는 거죠. 갑자기 25만 주 정도 줄어서 고점을 넘긴 거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한 5만 주 정도 프로랩 매도 부분이 있다가 다시 17만 주로 쏟아지니까 또 주가 밀린 거예요. 고점 대비 뭐 지금 기준으로 1.8%. 그러니까 이 변화 속에서 힘의 강도가 어느 쪽에 집중되느냐? 그러니까 창구 동향, 그러니까 프로그램 동향, 창구 동향, 누적 수급 동향, 거기에 거래 대금의 동향, 뭐 분봉에 5분봉에 거래가 실리고 움직이느냐,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대처하면은 크게 무리 없습니다. 아시겠죠? 외부에 계신 분들은 그래서 지금 녹화가 굉장히 길어요. 근데 생각보다 야간에도 이제 영상 올려놔 보면은 생각보다 끝까지 들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내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는데 안 듣겠어? 이거 뭐 한미반도체 이수베타시스 뭐 하루 이틀 녹화해. 듣고 보니 내 계좌의 수익이잖아. 지금 먼저 딱 이번 달에 한 분 이탈됐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게, 두 분이구나, 두 분. 문자반에서 한 분 있어요. 그게 안타까운 게 메타방까지 넘어오셨는데 이탈이 났는데, 그 이탈 과정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처음에 이탈이 됐다가 아니 저도 마이너스가 날 거 아니야. 지금 계좌 수익이 이 70%를 넘기고 있는데 두 달 만에. 근데 중간에 뭐 마이너스도 있을 거 아니야. 그 3% 손절을 두세 번 했어. 처음 들어오자마자 8% 수익 났다 3% 손절 두 번 하니까 이거 아니야. 그러면서 환불 신청을 했어요. 그게 한미반도체도 같이 공략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한미반도체가 미친 듯이 날아가니까 이번에는 절대 말 잘 들으니까 꼭 좀 할게요. 다시 들어오셨어. 근데 이번에는 HLB를 공략할 때예요. 그 HLB를 공략하는데 HLB를 못 견디고 79,000원대 다 정리하고 나갔어요. 79,000원대 싹 다 정리하고 나 이제 안 해. 안 할 거니까 나한테 말도 걸지 마. 그리고 HLB가 129,000원까지 올라와 버리죠. 한미반도체 이번 주에만 얼마입니까 이게? 그때가 한미반도체 9만 원 공방이에요. 10만 원 넘겨서 나 좀 잘 좀 해주세요 이렇게 오셨거든. 그러니까 제일 그게 안타까운 거야. 윤정도가 얼마나 못났으면 그런 부분들 컨트롤 못 해드려서. 근데 이제 이탈자는 그렇게 한 분, 그다음 문자반은 이제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환불하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죠. 그 내부적으로도 매번 말씀드리는 게 어제 걱정했던 게 뭐예요? 문자 무지 나갔죠. 근데 얘기했잖아요. 문자 무지 나갔는데 시장도 좋고 혹은 시장 어제 뭐 약밥이었는데 우리 종목 IT에서 속된 편으로 미친 듯이 하이닉스 사상 최대치 신고가, 한미반도체 사상 최대치 신고가, 이수베타시스 사상 최대치 신고가, 오늘 조금 눌려 있지만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상 최대치 어제 신고가. 그러면 문자가 100통이 와도 행복하지. 응? 여보세요? 이 스팸들 어떻게 하면 좋아? 응? 그잖아요.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종목이랍시고는 딱 하나 하이닉스 18만 원에 나갔어. 주력주에서는. 그리고 이제 역시 주력주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한미반도체 강보합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매수. 그다음에 이수베타시스, HPSP 요 네 개 나가서 오늘은 문자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너무 과도하게 미끄러지는데 그거 한번 들여다볼 거고, 들어가 있었던 이제 동진세미캠 볼 거고, 그다음에 HPSP를 53,500원, 54,000원, 54,500원, 55,000원까지도 매수가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4% 밀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제 돌리고 오늘의 흐름이라 나쁘지 않게 봐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찾아오시고 주력 포트폴리오부터 해서 이수베타시스 뭐 다 들어가 있어요. 요 메인 화면 영상 있죠? 메인 화면 영상 요거 어제 마감 영상으로 넣어주세요. 어제 마감 영상 지금 바꿔주세요. 매번 하여간 모든 업무 지시 주면은 그때그때 다 기준 잡으세요. 지금 바꾸세요. 지금 퇴근할 때쯤 돼서 까먹었어요. 내일 돼서 까먹었어요. 이러지 말고 지금 바꾸세요. 모든 거 다 멈추고. 그리고 두 번째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십시오. 찾아오셔서 이러한 수익 범위 기준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장 출근자 1순위로 해야 될 게 뭐예요? 이거 수익률 고치라 그랬어요. 수익률.
그렇게 하시고 강연회가 지금 있어요. 강연회 메타방 2기 신청하신 분들은 아직까지 그 강연회 신청 안 하신 분들이 계신데 강연회 신청하셔야 돼요. 메타방 2기 신청하신 분들. 매매 따라하기 조기 청산 시키고 2기 기준에 위험고지와 함께 우리 그 전략을 좀 설명드릴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참여하셔야 되고 2기 그저 이번에 강연에 메타방 못 오시는 분들은 2기는 참여하실 수가 없어요. 없고 3기를 또 할지는 몰라요. 시장이 뭐 그때도 좋아야 하는 거지. 시장 안 좋으면 메타방도 주력 포트폴리오를 꾸려서 가야지 이렇게 2달 만에 70% 집중해가지고 70%씩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잡아가기 힘들어요. 그건 뭐 아시잖아요. 뭐 종목 하나 잘 잡아서 대박 낸다 이건 아니잖아 우리가. 응? 적절하게 그 설정을 잡아서 적절하게 대처하고 수익 잡아내고 그 기준을 잡아가야죠. 그렇게 해서 이거 꼭 신청하시고 그다음에 강연회 작년에도 페어몬트 콘네드 강연회를 4번을 했는데 작년 2월 달에 강연회 할 때 에코프로 20만 원일 때 그리고 작년 4월 1일 날 종목 검색기 나오고 나서 강연회 할 때 그때가 역시 에코프로 40만 원대 중반 그리고 6거래일 만에 82만 원 갔어요. 그리고 그때 포스코 그룹주들의 강력한 편입기준 설정 그리고 8월 달에 강연회 할 때 포스코 DX 레인보우 로보틱스 8월 말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한가 가고 포스코 DX 뭐 난리가 났었고 그때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9월 10월 시장 폭락할 때 10월 13일 강연회에 하이닉스와 현대차 비중 80%로 그럼 뭐 황태자님 지금 뭐 얼마에 지금 하이닉스에서의 수익률만 50%인데 한미반도체 따블이 뭐야 150% 이상이지. 강연회 때는 그렇게 해서 좀 압축해서 진행을 해드릴 거고 하여간에 HTS 버전 받아가셔야 되고 그리고 메타방 같으신 경우는 신청 인원이 다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15분까지는 자리가 흡수할 거예요. 대규모 자리를 빌리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그래서 10분 정도 수준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10분 조금 넘겠다. 지금 빠르게 신청하시고 나중에 돼서 아이고 나 지금 신청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4월 13일입니다. 그리고 1억 이상이신 분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마세요. 무조건 자산 1억 이상이신 분들은 어떻게 그냥 VVIP 방으로 오시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새로 가입하신 분이 계시는데 무조건적으로 조금 이따 AS를 해드리려고는 하는데 HLB가 우리 방에서 메시지 나갔을 때 편입하셨나 했더니 그건 아니신 것 같기도 하고 맞나요? 나의 비중을 30%를 한 번에 채우셨어요. 어제 정리하셔야 됩니다. 손절해야 됩니다. 뭐 잡으신 분들도 손절합니다.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 번 더 포트 보내주셔도 되고 그리고 그 저기를 보시면 돼요. 일주일 정도 이제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매매가 원활하신 상황이시면 주력 포트폴리오 비중 잡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걸 잡으셔야 돼. 또 뭐 변동성 매매 하시겠다면 변동성 기준. 그래서 요거 이렇게 올렸다 드렸는데 4월 포트를 바꿀 거예요. 그런데 이 포트폴리오의 수익이 뭐 월별로 다 포트를 잡아드렸고 그 수익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그 수익이. 그래서 이렇게 작년 그렇게 폭락 나오던 9월 10월 달에 강력하게 압축해 버린다니까요. 하이닉스 현대차. 그러니까 이렇게 권해줄 수 있는 전문가 있냐 이거야. 말로는 하이닉스 좋아요. 비중을 못 채워줘. 제주 반도체 사라고. 2월 달에 또 1월 폭락 나오고도 시장 좀 그나마 안정화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또 압축해. 6종목 있던 거 다 압축해요. 그렇게 해서 여전히 하이닉스 45, 현대차 25. LG화학 비중 줄인 거고. 3월 포트 마찬가지. 누가 3월 달에 하이닉스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해? 현대차하고. 우린 산다니까. 저걸 못 사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수페타시스 다시 고점 넘길 수 있어요. 지금 슈팅 나올 겁니다. 100% 나오겠네요. 매도 물량을 쌓아놨기 때문에. 응? 아이 좋아. 이게
유료 방해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어? 와우에 이번에 이제 인사이동이 4월에 있는데 한국경제TV 지금 그쪽에서도 물밑 작업이 들어오고 있어요. 복귀하시면 안 되냐고 농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니들한테 왜 가냐라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 응? 그쪽 사이즈가 크죠. 지금 그쪽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포트폴리오 이렇게 자기들이 우리 거 보고 알고 있으니까 야 대표님 한경 왔으면 한경 다시 응? 2016년도에 교육해드린 게 마지막이니까 1년 동안 그 전에 10년 동안은 뭐 어마어마하게 대표님 한경 왔으면 지금 싹쓸이 했겠네요. 싹쓸이뿐만 아니라 나쁜 놈들 싹 퇴출시켜버리지 가서. 응? 밑도 끝도 없는 종목사라는 친구들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교육 말도 안 되는 교육을 그걸 교육이랍시고 돈 받아먹는 애들은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우리 기준에서 이 포트폴리오가 공지사항이 이렇게 있어요. 영상도 다 녹화돼 있고 지금 이 밑에 종목이 무지하게 많은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주력주에 현대차와 하이닉스를 병행하는 삼성전자, 기아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T 쪽에 뭐 삼성 SDI도 IT로 뭐 구분을 하지만은 어찌됐건 이수베타시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HPSP, 주성 엔지니어링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정리 안 잡아놨는데 HLB하고 HLB 생명과학은 순절 범위를 들였단 말이에요. 다른 거랑 다르게. 요거 이제 정리됐다고 보고. 그다음 나머지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지금 관망 기준에 정리 기준 설정해드리고 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종목이 우리가 주력주 빼고 변동성 종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제 하나 마이크론까지. 그러니까 이제 뭐 설정된 김에 지금 포트폴리오를 형성을 해서 올려놔 드릴게요. 장중 기준에. 그렇게 해서 일단은 포트폴리오는 이제 바뀔 거고 그렇죠? 그리고 26일자, 27일자 저 영상 부분도 올려놔 드릴게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한 영상. 아이고 이수는 46,500원 뚫고 갈 것 같습니다라고 해놨더니 또 말도 안 되게 그냥 훅 하고 이 녀석이 봐보면 그냥 밀려버리네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종목 포트폴리오에 링크하고 다시 다 넣어드릴 테니까 26일, 27일 것까지 넣어드려야 되겠죠. 27일 것까지. 27일 거는 이수 위주로만 좀 녹화를 했고 마케팅 위주로 돼 있긴 한데 공지도 한미로 좀 바꿀 수 있으면 바꿉시다. 제가 바꿔줄게 만들어 놓은 거 공지. 그렇게 해서 요 영상 좀 참조하시고 뭐 26일, 25일 거, 21일 거 빼고 14일 거 빼고 너무 많으니까 1월 포트, 2월 포트 구성할 때 어떻게 녹화를 했는지 보세요. 1월 달에 시장 붕괴됐었잖아요. 깨져 내려가는데 울며 불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포트 설정합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이게 그저께 포트폴리오 설정 잡아놔 드린 건데 벌써 이제 뭐 18만 500원의 기준. 그리고 현대차 아쉽게도 지금 현대차가 눌림목이 26만 1,000원 찍고 꽤 오래 가는데 주력으로서 편입 비중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LG화학은 비중을 10%인데 10%조차도 또 줄일 수도 있어요. 뭐 LG엔솔의 블록들 이슈 나오면 그때 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한국전력도 다음 포트에서 누적적인 수급은 알겠지만은 수급 총선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대처하는 기준. 그다음에 KB금융이 아마 권리락 때문에 배당락 때문에 어제 좀 밀린 거죠. 한미반도체 뭐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주가가 꽤 많이 미끄러졌어요. 꽤 많이 미끄러졌어. 일단은 이탈됐으니까 우리는 제로 베이스입니다. 다만 이건 주력주의 기준이니까 여기선 그대로 유지가 돼 있는 거고 전체 변동성 매매에서는 제로 포인트예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더 미끄러지면 거기서 편입 설정을 고민. 왜? 조금 중기적으로 쉬어갈 수도 있잖아요. 단기 변동성의 확장으로 인한. 그러니까 삼성전자 당연히 편입 10만 원 이상으로 보는 거고요. 기아, 현대차하고 동반 병행. 근데 이제 문자는 현대차 위주로 나가요. 또 삼성전자가 아닌 하이닉스 위주로 문자 나갑니다. 꼭 염두에 두시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어제 이제 사상 최대치 신고가 넘기고 매우 좋았는데 오늘 좀 과합니다. 가격 반발력이 나오면 고민할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LIG 넥슨도 중기 추세는 전혀 나쁘지 않아요. 편입 기준 삼성 SDI까지 다 편입 기준 설정할 수 있는 위치로 그렇게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걸 다 사려는 게 아니에요. 새로 오신 분들은, 새로 가입하신 분들은 요 주력 포트폴리오 요 5종목 6종목인데 요거 위주로도 매수 문자가 나오는 종목 위주로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잡잖아. 매수 문자 위주로. 그리고 비중은 이제 넘기시면 안 되고 확대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같이 묶어서 같이 볼 거예요. 그 삼성 SDI하고 같이 묶어서 볼 건데 좀 조정이 좀 많이 깊어져 있네 조금 얘도. 그리고 이수 페타시스 45,000원대를 훌쩍 넘긴 상태. 46,500원까지 올라와 있죠. 비중 유지. HPSP도 오늘 가격 반발력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프로그램 매도 대비해서 강세를 띄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합니다. 주성도. 그러니까 IT의 기준에서는 한미반도체 우선순위를 잡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수 페타시스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 거고, 기존에 이제 원래로 따지면은 HPSP 주성 엔지니어링인데 둘 다 이제 뭐 펀더멘탈적인 부분의 성장성, 실적 대비 저평가가 아니라 성장성, 그리고 누적 수급 범위의 최상위 누적 수급의 범위, 그렇게 이제 좀 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보는데 최근에 문자가 주성 나간 적이 거의 없어요. 거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격은 뭐 메리트가 있는데 HPS도 거의 없는데 오늘 거래가 터져서 진입을 했는데 아쉽게 지금 거래 순위가 계속 눌려져 있어요. 거래가 이제 제한 쪽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HLB는 아쉽지만 얘는 다 손절로 문자가 나왔어요. 그 평균 편입 단가 대비 3% 이상 조정받으면 정리한다. 요 기준. 그리고 이제 고영 얘도 조만간 좀 정리를 할 거예요. 근데 뭐 밑에 밀려 있을 때 막 무리수 두고 거기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변동성 나올 때.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질문이 몇 번 있었는데 질문 주신 분 한 분 정도 오셨고, 얘도 마찬가지. 내가 변동성 매매해야 되는데 한미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현금이 없어요. 그럼 거래 없는 쪽부터 정리를 잡는 겁니다. 이수가 너무 때리는데요, 이게? 일단은 뭐 3% 강세 아직 유지하고 있으니까 천천히 볼게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포스코 인터는 그래서 오늘 기준에 공식적으로 정리한 걸로 기준 잡을게요. 그리고 조금 이따 다른 쪽 문자 나가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매도 뭐 이동 전략 가능 이렇게 나갈게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일단은 정리해놓고 두 종목 정리해놓고 대처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나가 더 있죠. 그리고 IT 위주로 대부분이 쌓여 있는 거예요. IT 위주로. 어제 들어간 하나 마이크론. 얘는 이수하고 좀 다른 거는 외국인들의 130만 주, 140만 주, 3%에 달하는 매수가 한 방에 들어왔는데 누적적인 수급을 계속해서 이제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뭐 간망으로 설정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 마이크론 28,800원까지 어제 편입된 이후에 제일 높게 잡히신 분들이 29,000원 초반, 그리고 28,000원까지 편입을 분할 매수를 했으니까 평균 단가 기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하나 마이크론이 지금 어떻게 됐나요? 수급이 프로그램이 매도가 좀 과하게 나오다가 많이 줄은 건데 일단은 거래는 약간 둔화돼 있고 다른 쪽 IT에 집중돼 있는 상태고 하니까 오늘은 조금 전에 그 포트폴리오 기준 또 오늘 문자 나간 종목 위주 한미 전량 정리가 된 거고, 그다음에 HPSP, 이수페타시스 요 정도에서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력은 오늘 하이닉스 하나 나갔고 상황에 따라서 주력주에서도 편입 설정 범위를 들어간다면 아마 KB금융 쪽 배당락 이후에 그러면 좀 볼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녹화를 해드려요. 포트폴리오를 별도로 참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새로 가입하신 분께서 지금 접속하셨다 또 접속이 지금 끊기신 것 같은데
녹화한 거 좀 올려드리세요 나중에. 그렇게 해서 일단은 포트폴리오 보내주신 게 이제 주력 하이닉스, 현대차, SDI, 이수페타시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미반도체까지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태광, HLB, KCC는 전량 매도. 뭐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전량 매도. 개별적으로 따로 보기가 어려워요. HLB가 좀 비중이 30%라 많긴 한데 우린 정점 인식을 좀 잡고 있으니까요. 일단 변동성 감내가 어렵습니다. 전량 매도의 설정 범위로 그렇게 기준을 잡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영상 올려드립니다. 굉장히 긴 영상이 됐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정해 드리면 강연의 신청, 그 다음에 메타방 인재 신청 마무리, 그리고 자산 1억 이상이신 분들은 VVIP 방으로 오시는 거 끝. 밑에 왼쪽 밑에 전화번호 있습니다.